PPT 좀 띄워주세요. 장관님. 제가 이번 추석에 김건희 여사께서요. 장애 아동 시설 방문해서 아이들 얼굴 다 나오게 네. 사진을 팍팍 찍어갖고 올린 겁니다. 아이들도 초상권이 있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모자이크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복지부가 장애인 시설 리스트를 용산에 전달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아마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을 겁니다. 저희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장관님, 장애인 시설 방문해서 봉사활동 했다고 정치인들 행보하는 거 사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이제 겨우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인권과 권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는 장애인 정책이 자칫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장관님은 혹시 이런 우려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번에 그 여사께서 방문하신 것은 어떠한 정책 행보라기보다는 이러한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그다음에 공감 차원의 방문이 아니었나 장관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장애인 거주 시설은요, 장애인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제대로 네. 처벌도 받지 않고 피해 장애인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복지부가 추천해준 시설에 가서 수십 장의 홍보 사진, 아이들 얼굴 다 나오게 찍어갖고 이렇게 올렸는데 장관님께서는 문제의식이 좀 들지 않는다는 말로 들려서요. 장관님, 김건희 여사 평소에 하지도 않는 장애 봉사활동, 정치쇼 행보가 자칫 시민들로 하여금 장애인들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 보게 하고요. 장애인들은 그저 주는 거 감사하고 싫어도 시설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장애인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참아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대표적인 구태 행보입니다. 장관님, 적어도 이런 정도는 좀 알아차리고요. 용산에 김건희 여사 봉사쇼 별로 효과 없다고 보고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다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입니다. 총 289건 중에서 239건이 개선명령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시설 폐쇄는 24건에 불과하고요. 시설에서 폭행,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을 해도 개선명령 처분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송천 한마음의 집에서 장애인 학대 방임도 모자라서 성폭력, 불법 촬영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횡령 수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이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작년 딱 1년 동안 무려 2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장관님, 네. 들어보셨어요? 이 송천 한마음의 집. 예,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렇지만 들어는 보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시설을 폐쇄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상식적으로 폐쇄 수준 아니에요? 네. 그 폐쇄를 하게 되면 또 그 안에 계신 분들의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고려를 한 것 같은데요. 장관님. 엄한 그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 시설이요. 단 한 건만 시설장 교체 처분이 내려졌고요. 네. 나머지는 다 개선 명령에 그쳤습니다. 장관님, 예. 장애인 학대 사건이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뭐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으로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저 종사자들에 대한 그 직업 의식 부족도 있고 또 이거를 대체할 만한 또 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장관님. 거주 같은 것들이 예. 장관님, 이 처분은요 서울시가 하거든요. 종사자들이 예.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PPT를 보시고 제가 제 말씀은 설명드릴게요. 그 종사자들이 처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네. 직업 의식 같은 게 없다는 그래서 말씀이신 반복된다고요. 그러면 엄중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벌되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솜방망이 처분만 되고 있어요. 네. 자 PPT 보십시오.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동일한 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해도요. 1차 위반 시에는 개선 명령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간이 수도 없이 인권 침해 발생해도 건건이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26건이어도 그냥 한 건처럼 그냥 개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분 구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바뀌어야 되겠죠? 예, 장관님. 바뀌어야 됩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8월 네. 14일부터 중대한 위반 시에는 곧바로 시설 폐쇄를 저희가 해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자체랑 잘 협의해서 중대한 위반 시에는 바로 시설 폐쇄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자, 시달리지 장관님, 않도록 중대한 하겠습니다. 위반 시가 네. 인권 침해 중대하죠. 예. 학대, 성폭행, 성폭력 다 중대하죠. 네. 특히 학대 사건은 바로 폐쇄해야 됩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한 번 발생만 해도요. 네. 폐쇄 조치하고 바로 보조금 중단해요. 온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온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 다시 자세하게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 한마은의 집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네. 온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포함해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예. 또 아까 장관님이 뭐 갈 데가 없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탈시설 지원 정책이 있는 거예요. 네.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제도도 꼼꼼하게 다시 검토하셨.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그 현장 시설 그대로 두지 않고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설 예. 자립시킬 수 있도록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시설로 이전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역 사회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네. 그런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자립 지원 수립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